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전기 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하면서 한국전력의 주가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어떤 의미로 이런 발언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이 전기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라는 점을 언급을 하였습니다. 네네. 단순하게 이 요금을 늘리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저는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좀 확대를 하고 이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이 정책적인 선택이라는 점을 좀 강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이 탄소 절감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 기존의 화석 연료 중심의 어떤 이러한 에너지 체계에서 벗어나서 그 과정에서 이 전력 공급의 비용이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점, 그러한 현실을 좀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네.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단기적인 비용을 감수를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에너지 전환과 기후의 위기 대응을 위한 투자가 불가피함을 좀 국민들한테 설명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슈의 발견 두 번째 주제는 신재생 에너지 얘기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이 꽤 높아졌더라고요. 네, 정부의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7%에서 2038년 약 29.2%까지 확대할 계획이고요. 여기에 원자력을 포함한 무탄소 에너지 비중을 합치면 2038년까지 전체 전력의 70% 이상이 무탄소로 전환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현재 재생에너지는 발전량 기준으로는 9.6% 수준에 불과하지만은 향후 이제 설비 확충과 이제 정부에 대한 지원책으로 비중 확대가 빠르게 일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2020년부터는 2.1기가와트 규모의 ESS가 도입되면서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보완할 기반이 이제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는 이제 단순한 목표를 넘어서 에너지 전환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는 이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네. 결국 이번 계획은 K에너지 산업의 구조적 성장과 탈탄소화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생각해 보면 재생에너지도 종류가 여러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재생에너지에 집중하게 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뿐만 아니라 지열 발전 그리고 바이오 에너지 등 여러 종류가 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태양광과 풍력에 좀 집중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의 주요 증가분도 태양광이 좀 대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풍력 역시 지속적으로 좀 설비가 확대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다른 신재생 에너지도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이 정책적으로 가장 많은 지원과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최근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의 분위기와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원전 르네상스 시대를 선언했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가 원전 확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 신재생 에너지가 확대가 되면 원전 비중은 이 전 세계적인 추세와는 좀 반대되는 모양새로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세계적인 재생에너지 확대가 이제 진행되고 있지만은 네. 이것이 이제 원전 축소로 바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동시에 늘려서 전력 수급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요.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2038년까지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크게 확대되고, 원전도 2기의 대형 원전과 그리고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대한 신설을 통해서 용량이 전체적으로 이제 늘어나게 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서 무탄소에 대한 에너지 비중은 70% 이상 오르지만은 원전 비중도 약 35% 수준으로 유지할 것으로 이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즉 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균형적으로 확대되어서 에너지에 대한 안보와 탈탄소화 동시에 달성하려고 하는 구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투트랙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한쪽은 줄이고 한쪽은 늘린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재생에너지 대규모 확충에는 막대한 투자,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는 어떻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의 확충 계획을 세울 때 가장 먼저 고민이 되는 부분은 바로 막대한 투자 비용입니다.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등 이렇게 신규 설비를 설치를 하려면 토지의 확보부터 건설, 송배전 인프라까지 막대한 비용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게다가 이 재생에너지는 발전 효율과 출력의 변동성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는 이 보조 설비와 첨단 시스템까지 추가적인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방금 전에 이제 보조 설비나 첨단 관리 시스템에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 말씀하셨는데 걱정은 이런 설비나 장비들이 국내에 충분한가입니다. 네, 현재 이제 한국은 재생에너지에 대한 발전 설비는 크게 늘었지만은 송변전망 부족으로 인해서 실제 활용률은 좀 이제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전력망 확충 이제 특별법을 제정하고 그리고 허가 절차 간소화와 신규 송전선 그리고 변전소 건설에 이제 속도를 내고 있는 부분인데요. 특히 약 한 400여 개 되는 이제 변전소에 대한 증설과 송전선에 대한 용량 확대 계획은 재생에너지 전력의 이제 효율적 분배에 이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이제 수행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발전소와 이제 전송 설비가 함께 성장해야만 이제 에너지 전환이 이제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다들 알고 계신데 신재생 에너지 발전 원가가 높은 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도 걱정되는 부분이 전력을 만들고 설비가 잘 돼 있다 해도 결국 발전 원가가 높기 때문에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거 아닌가 하는 부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현재 구조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전력 구입 단가가 오르고 그리고 결국 이제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이제 한 잔의 이제 평균 전력 구입 단가는 킬로와트당 이제 134.85원이었지만은 태양광은 200원대 그리고 해상풍력은 400원 수준으로 이제 원전의 66.4원간의 이제 큰 격차를 보였는데요. 다만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초기 설비 투자 이후로는 연료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는 태양광에 대한 패널 가격 하락과 그리고 기술 발전 덕분에 이미 가스 발전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좀 이제 확보된 상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지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발전 원가에 대한 부담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기술 개발과 이제 규모의 경제가 실현되면은 충분히 요금 인상에 대한 압박도 이제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조금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상황들이 생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좀 줄 수 있다. 이런 이제 긍정적인 예를 주셨습니다. 자, 한편 미국 얘기를 좀 더 이어가자면 미국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지침이 완화됐다고 하는데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미국은 2025년부터 청정에너지 세액공제 지침을 좀 변경을 하였습니다. 기존에 복잡하게 적용되고 있었던 5% 투자 요건이 조정이 되었는데 소규모 주택용 프로젝트에서는 기준을 유지를 하고 대규모 프로젝트에서는 이 실질적인 공사 착수만 입증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쉽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변경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규정은 이 청정 전력 생산에 대해서 킬로와트 시당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제도도 포함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태양광이나 풍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정에너지 설비에 대해서 적용이 되게 되면서 청정에너지의 투자 부담을 낮추어 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이렇듯 미국 재무부의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관련 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관련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미국 재무부가 발표된 이 청정에너지 세액 공제 규정이 예상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재생에너지 업종 전반에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퍼스트 솔라나 썰런, 베스타스 같은 이제 주요 청정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이제 급등하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좀 빠르게 좀 회복된 부분이었는데 이번 완화 조치는 이제 불확실성을 줄이고 그리고 세제 정책에 대한 민감한 이제 청정에너지 업종에 대한 투자 환경 개선된 효과를 이제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국의 정책 방향이 업계 성장에 이제 힘을 실어주면서 단기적으로나마 이제 시장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가져다 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로만 가면 좋은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하나의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주에 태양광이랑 풍력에 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을 했는데요. 풍력, 태양광 발전을 세기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풍력 태양광 업계 입장에서는 날벼락을 맞았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네,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는 그러니까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SNS에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이 세기의 사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고 그리고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소의 건설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라고도 하면서 다음 날 이런 발언들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인플레를 잡으려고 한다면은 유가를 잡아야 되고
유가를 잡으려고 하면은 유류 소비를 줄여 나가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 태양광 그리고 풍력의 설치량은 꾸준하게 확대가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커져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길게 보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셨어요. 네. 자,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파월의 이 충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 연준의 꾸준히 금리 인하 압박을 트럼프 대통령이 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9월에 금리가 인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가 되면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수혜를 받지 않을까 싶은데 어때요? 네, 우선 시장은 9월에 FAD가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할 가능성을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 잭슨 홀 미팅에서 이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도 확인이 되었지만 최근에 이 고용 지표가 둔화가 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이 좀 완화가 되면서 연준의 금리 인하의 기대가 좀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 나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리 인하는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인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히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투자금이 많이 필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자금 조달 비용이 낮춰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투자를 확대하는 투자를 촉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성장과 활성화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금리가 인하가 되면 전반적인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신재생 에너지는요, 태양광뿐만 아니라 수소, 뭐 연료전지, 풍력 등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성장 중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종류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할지 그만큼 고민도 많아집니다. 자, 결론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할 때 유의할 점 한번 짚어주시죠. 네.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고민하실 때는 여러 분야에 대한 성장 가능성과 그리고 리스크를 이제 균형 있게 살펴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태양광은 이제 설비 단가에 대한 하락으로 안정적인 성장은 가능하지만은 설치 부지에 대한 제약이 크다라는 것도 이제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수소와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초기 단계라 이제 상용화에 대한 속도가 이제 더딜 경우에는 투자에 대한 리스크로 이어질 수가 있고 풍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산세가 빠르지만은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건설 비용과 그리고 주민의 수용성 문제가 이제 발목을 잡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지원이 이제 크게 의존한 산업이기 때문에 네네. 정부에 대한 보조금 그리고 세제 혜택 변화가 실적에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력과 이제 원가에 대한 경쟁력이 뒤처지는 기업은 성장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갖춘 이제 대형 기업이라든지 핵심 공급망에서 이제 경쟁 우위를 가진 종목들 위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전반적인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야에 투자하면 좋을지 궁금한 분들 많으시죠? 관련해서 업종, 종목 분석이 필요하시다면 주식의 발견 채널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구로 꼭 추가해 주십시오. 자문역들의 세심한 분석과 함께 관련 종목과 그 리포트까지 자세하게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김도현 자문역과 주목해야 할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을 좀 드립니다. 투자의 관점에서 어디가 좀 집중 전략 분야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메달부터 갑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동메달 종목은 바로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SK 오션 플랜트. 네, SK 오션 플랜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외 해상 풍력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전망이기 때문에 실적 상승이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릴 수가 있겠고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대만 그리고 일본 등 이렇게 해외 시장에서 추가적인 대형 투자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국내 에너지 정책 그리고 해상 풍력 확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SK 오션 플랜트의 성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수주 잔고도 현재 급증 중인데 연말에 수주 잔고가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한 달간 수급을 한번 살펴보시면 이 외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순매수가 우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 동메달은요 SK 오션 플랜트가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은메달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공개해 주시죠. 네, 은메달 종목은 바로 CS 베어링입니다. CS 베어링. 네, CS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에서 이 베트남으로 생산 공장을 이전을 하게 되는데 2024년 중반에 이 설비 이전 과정이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가동률이 회복을 많이 했었는데 2023년 4분기에는 약 20%까지 떨어졌던 가동률이 약 70%까지 회복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당 부분 회복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CS 베어링의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0%, 230% 성장을 하게 되면서 2020년 이후부터 이 분기 이익률 기준으로 최고 수치를 찍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내 대비 이 베트남의 우수한 원가 경쟁력 그리고 이 낮은 인건비를 토대로 해서 이 수익성 개선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 CS 베어링도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CS 베어링이 은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너무나 궁금한 금메달을 알아볼 텐데요. 금메달 종목은 오직 주식에 발견 카톡 채널에서만 공개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금메달 종목명이 궁금하시다면 주식에 발견 채널을 검색한 이후에 반드시 친구 추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금메달 종목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예상하실 수 있도록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신재생 에너지 금메달 종목은 오로지 주식의 발견 카카오톡 채널에서만 말씀을 드린다는 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금메달 기업의 힌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바로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풍력타워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이 미국을 포함을 해서 8개 국가에서 생산 법인을 운영 중에 있고, 그리고 2023년에는 해상 풍력 구조물 전문 기업인 블라트 인더스트리를 인수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는 이 풍력 발전기의 타워뿐만 아니라 바닷속의 기초 공사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올라운드 플레이어가 되면서 전 세계 풍력 발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다른 기업과 비교를 해보면 모든 걸 다 알 수 있는 건설 기업처럼, 그죠? 풍력과 관련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이 밖에 이 종목을 금메달로 뽑은 특별한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우선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에서 육상 그리고 이 해상 풍력의 타워 수요가 견조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2026년 이후에는 이 미국과 유럽에서 예정되어 있던 이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수요가 점차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의 확대 정책에 따라서 국내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금메달 기업의 주가 상승을 좀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 인수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블라트 인더스트리를 통해서 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사업으로 포트폴리오를 점차적으로 넓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풍력 발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고, 이는 바로 실적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재무 구조 역시 좀 안정적인 만큼 하반기에 관심을 가지고 보실 만한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식의 발견, 이 카카오톡 채널로 오시면 제가 더 자세한 분석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정리되어 있는 그러한 리포트들을 직접 드릴 테니까 오셔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김도현 자문형이 택한 금메달 종목 너무나 궁금하시죠? 지금 바로 주식의 발견 카톡 채널에서 공개가 됩니다. 종목명은 물론 분석과 투자 리포트까지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카톡 친구 추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주식의 A부터 Z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전자책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이니만큼 현명한 투자하시길 거듭 강조드립니다.